제가 앞전에 책을 정말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읽었어요. 이건 페인트라는 책이었고, 간단하게 이제 리뷰 영상을 찍을까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책을 정말 많이 읽는 편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책에 정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그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사실 SNS에서도 엄청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책 중 하나고요.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더 공상적이고 좀 더 정말 미래에는 혹은 정말 약간 동화처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막상 읽고 나니까 물론 작가님의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도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이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찍지 말까라는 고민도 했어요. 왜냐면 앞서 언박싱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 당시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줬던 책 소개가 저도 들었던 내용 혹은 인터넷에서 봤던 거, 뭐 SNS에서 이런 내용이다 라고 봤던 정도의 지식이었어요. 근데 막상 원래 책을 읽으면 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랑 책을 읽었을 때 매번 이렇게 되게 다른 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이어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읽었을 때 이 책은 시간도 굉장히 빨리 잘 갔었고요. 현실 책인 것 같았어요, 되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미래 시대에 자식을 국가가 키운다라는 선언을 하고 내가 정말 자식을 생기긴 해서 낳아야 되긴 하는데 낳았을 때 정말 키울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나오는 NC센터라는 곳을 보내요. 그래서 그 자식을 국가가 키우는 거죠. 국가가 투자하고 그 국가가 설립한 그 NC센터라는 내부에서 키워지고 걔네들은 이제 한 번씩 부모를 만날 수 있는 친부모가 아니고 부모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을 면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걸 페인트라고 해서 제목 이름이 페인트인데 저는 사실 이게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세상에는 고아원도 있고 청소년들이 지내는 이런 센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집을 나오거나 혹은 집 가정에서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입양을 가는 것도 당연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고 다만 이 책에서 나오는 센터는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발달된 센터였고요. 좀 더 면접 절차가 좀 빡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를 입양하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물론 다 소득 검사와 뭐 이런 걸 다 하지만 심리 검사, 뭐 인적 이 사람의 정말 어떤 뭐 질환을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세부 체크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정신건강 검진 결과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할 수 있지만 그 기록이 없다면 사실 모르는 거고 모르고 넘어가서 뭐 안 좋은 가정 환경으로 입양을 가는 아이들도 많고 근데 그런 조건들이 이제 좀 더 미래라는 가정 하에 좀 더 체계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부모 밑에서 크는 아이들도 사실 많잖아요. 물론 이렇게 대놓고 안 좋은 부모라고 말을 하기에도 애매한데 그냥 책의 말을 빌리자면 뭐 부모에게 1점부터 100점까지 점수를 준다면 1점인 부모가 있을 거고 100점인 부모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15점짜리 부모 밑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자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 경우는 자기가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진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제 생각에는 당신이 15점짜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혹은 만약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더 이 책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모 면접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저는 사실 어떤 내용을 기대했냐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릴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겨요?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뭐 삼신 할머니가 물어다 줘,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제가 들었던 스토리 중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천당 세계가 있고 이 세계에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를 고른다고.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런 사실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책이었고, 근데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재밌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엄청 어렵거나 막 위화감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마음에 드는 구절은 형광펜 같은 걸로 체크를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 막 한 번씩 또 봐도 되겠다 하는 부분 이렇게 접어놓기도 하고. 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재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재능인 것 같다. 싸우고 다투고 매일같이 상처를 입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가족처럼 말이다. 아니, 그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무엇 아닐까? 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 문맥과는 안 맞게 그냥 문장이 하나가 좋아서 선을 이렇게 한 문장에만 그어 놓긴 했는데, 정말 재능은 얼마나 잘하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절대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재능 같다. 라고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저를 소개할 때도 그렇거든요. 저는 진짜 재능이 주어진 사람보다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해요. 타고난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사람보다는 즐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장 뒤에 사실 한 문장이 더 붙어요. 저는 즐기는 사람이지만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모든 일을 할 때 사실 재미없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는 모든 일이 재밌고, 정말 뭐 세상에 제가 싫어하는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막상 막 하기 싫어도 시작하면 다 좋아하고 다 재밌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가 제일 좋아한다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서 책에서 말한 그런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가족처럼 일하는 그 존재가 저한테는 가족이라기보단 미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 얘한테 아프고 상처받고 데이고 막 포기를 하고 싶어도 정말 놓을 수 없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딱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매일같이 상처 입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않는 가족처럼 말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정말 싸우고 다투고 매일같이 상처 입고 울고 불고 얘 때문에 힘들고 진짜 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엄청 많은데도 결국 얘는 내 목숨이니까 놓지 못하는 게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죠.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청소년 관장도서로 유명해졌던가? 그냥 되게 이번에 되게 SNS에서 되게 핫했었어요. 약간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어떤 걸 바라고 어떤 선에서 절제를 해야 할지, 또는
자식도 부모에게 마냥 바랄 순 없고 정말 어느 정도 부모를 이해하고 어느 정도로 서로 타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금 써져 있어요. 물론 자세한 교육서 정도로 써져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되는 그런 게 스토리에 녹아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생각이 든 게, 이건 정말 작가님의, 이 책을 쓰신 이희영 작가님의, 생각과 육아에 대한 가치관, 자식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들에서 비롯돼서 이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굉장히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을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원하는 부부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 와이프 분이 이름이 하나예요. 근데 작가님이 하나의 자신을 투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읽어보세요. 제가 뭐 감히 평가를 내릴 수는 없고 저는 그냥 리뷰를 하려고 온 거였고요. 뭐 점수를 이렇게 매길 수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책이 유리상자 속에 든 투명한 깃털이라는 청소년 문학이에요. 이것도 청소년 문학이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결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말 뭐라고 비교도 불가능해요. 다만 읽어봤을 때 좀 더 현실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좀 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사실 가정 그리고 부모 그리고 자식 막 여러 이런 좀 민감한 용어가 사용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가치관이 투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기에 있어서 이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나 어떤 말실수를 내가 할까라는.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러니까 공감이라기보단 이해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 책을 리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사실. 지금 리뷰가 다른 책들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청소년 문학이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청소년의 청소년의 사고의 틀을 가두면 안 되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이해하게 시켜주는 넓은 눈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진짜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일반 문학보다는 청소년 문학이. 저는 그래서 사실 청소년 문학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청소년 문학이 어려워요. 진짜 읽고 나면 어려운 책인 것 같아요. 사실 더 어려운 뭐 서적 뭐 이런 것도 다 읽어봤죠. 저도 원래 철학을 좋아했으니까 제가 철학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여러 가지 책들 다 읽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도서는 도저히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뭔가 횡설수설하는 리뷰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